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 상가 월세가 예전보다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조건이 괜찮은 상가를 발견하고 계약을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실도 많고 보증금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고 월세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 기회처럼 보였던 거죠. 실제로 요즘 상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들어갈 엄두도 못 냈던 자리인데 월세가 내려갔으니 이 정도 조건이면 한번 시작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월세가 싸졌다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계약을 더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싼 월세만 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을 때 정작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하면 정말 힘듭니다. 가게 문을 열어놔도 손님이 많지 않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매출은 생각보다 적은 날도 있습니다. 광고도 해보고 메뉴도 바꿔보고 서비스도 개선하면서 어떻게든 손님을 한 명씩 모읍니다. 이렇게 1년, 2년을 버티다 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얼굴을 알아보는 손님이 생기고 다시 찾아오는 단골도 생깁니다. 음식점이라면 배달앱 리뷰가 쌓이고 학원이라면 주변 학부모들에게 이름이 알려집니다. 미용실이나 병원도 고객들이 그 위치와 간판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임대료나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손님이 많았던 자리도 아니고 광고비와 시설비를 들여가며 몇 년 동안 직접 단골을 만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된 것과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장사는 성공했는데 계약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준비할 때 매출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계산합니다.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와야 하는지, 객단가는 얼마인지, 재료비와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 볼지 따져봅니다. 인테리어 견적도 여러 군데 받아보고요. 주차가 가능한지, 주변에 경쟁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유동인구가 어느 시간대에 많은지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임대차 계약은 비교적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가 저렴하고 건물 상태도 괜찮으면 일단 계약부터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골과 매출이 그 자리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가게를 옮긴다는 건 집기와 간판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쌓은 리뷰와 동선, 주변 사람들의 기억과 단골을 어느 정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장사가 잘 된 이후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환산보증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의 월세에 100배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45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순간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호가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이나 계약갱신 요구권처럼 일부 중요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산보증금 기준 안에 있는 계약과 완전히 동일한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조항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지만 물으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계약에서 어떤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직접 챙겨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연체나 무단 전대, 철거, 재건축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약이 계속 안전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연장됐는지, 갱신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직전까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뒤늦게 계약서를 확인하면 이미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갱신 의사는 언제까지 전달해야 하는지, 현재 계약이 어떤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 사이가 좋다고 계약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건물주와 관계가 좋더라도 건물이 또 추후에 매각될 수 있고 임대인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결국 내 사업을 지켜주는 것은 막연한 믿음보다 계약입니다. 이건 건물주를 나쁘게 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보호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다가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기 사업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하고 건물주는 안정적으로 임대를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합니다. 서로 정확하게 알고 계약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가를 보는 기준도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위치와 월세를 먼저 봤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지, 권리금이 저렴한지, 주변 상가보다 월세가 낮은지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월세가 아무리 싸도 장사가 자리를 잡은 뒤에 그곳에서 계속 영업하기 어려운 계약이라면 좋은 상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음 1년 동안 월세를 얼마나 아끼나 보다 5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처음부터 손님이 많은 자리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직접 단골을 오래 지킬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떤 걸 봐야 할까요? 먼저 환산 보증금을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지역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기준을 넘는다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보호가 달라지는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약 기간과 갱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갱신 의사를 언제 전달해야 하는지, 현재 계약이 명확하게 다시 체결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제시받은 월세만 봐서는 안 됩니다. 렌트풀이나 임대료 지원이 끝난 뒤에 실제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 그 금액을 내 매출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특약 부분도 꼭 봐야 합니다. 업종 제한이 있는지, 간판이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관리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를 양도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할 때 문제가 되는 조항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말로 합의한 내용은 꼭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임대료 지원이나 시설비 부담, 원상복구의 범위, 계약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서로의 기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가 계약과 운영에 관한 기준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가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 계약과 운영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을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월세가 싸다는 것과 좋은 계약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싼 월세는 처음 들어갈 때의 조건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장사가 잘 된 이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단골을 만들고 광고비와 시설비를 쓰고 직원들과 함께 버텨서 이제야 자리를 잡았는데 계약 문제로 가게를 옮겨야 한다면 너무 큰 손실입니다. 장사는 성공했는데 사업의 기반은 지키지 못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월세만 보지 마시고요. 환산보증금과 계약기간, 갱신 방법, 실제 임대료 조건, 특약을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계약 내용이 복잡하다면 설명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개별 계약을 검토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같은 상가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가게는 단순히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아닙니다. 잘 되는 장사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가게입니다. 얼마 버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